안녕하세요. 저는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이혼은 하지 말자 싶어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 참고 살다가는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서 결국 이혼 도장을 찍었어요. 이혼 사유는 뭐냐고요? 외도? 돈 문제? 고부 갈등? 아닙니다. 바로 지독한 짠돌이 남편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 말라 죽을 것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허세 많고 허영 가득한 것보다 짠돌이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돈을 아끼는 것을 넘어서 평생 함께할 아내에게도 지 손해 하나 안 보려고 아득바득거리고 본전 찾는 꼴을 보자면 정말 만정이 다 떨어집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도 그런 낌새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힌트였던 건데 저는 그걸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저희 학과 복학생 선배였는데 제 기준에선 인물이 좋은 편이었어요. 제가 또 남자 인물에 혹하는 스타일이거든요. 키가 크고 얼굴이 하얗고 멀끔했습니다. 약간 연예인 중에 김래원 같은 외모였어요. 학과에서도 나름 외모만 보고는 인기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굉장히 짠돌이고 옷도 맨날 같은 것만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옷도 정말 같은 옷만 주구장창 입었어요. 계절별로. 하지만 저는 허세 부리고 허영 부리는 남자를 딱 질색하니까 오히려 그 오빠의 검소한 생활이 좋아 보였어요. 좀 생겼다고 막 꾸미고 지 잘난 맛에 사는 것보다 생활력도 있어 보이고 소박해 보여서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 오빠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고 그렇게 저희는 데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 데이트 때 대기업 송년회장 같은 데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여길 왜 왔을까 궁금했는데 한다는 소리가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인데 식사가 공짜래요.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공짜 좋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첫 데이트잖아요. 굳이 버스 타고 여기까지 와서 식사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영화 같은 건 어디서 상품권이나 관람권을 얻어올 때만 보곤 했어요. 물론 그때는 그런 게 보기 싫었다면 헤어졌겠죠. 좀 당황스럽긴 해도 그땐 나름 그런 부분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연애 초반에는 오빠가 밥값을 내면 제가 카페를, 제가 밥값을 내면 오빠가 카페값을 내는 식으로 나눠서 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오빠가 하는 소리가 제가 계산하고 자기가 뒤에서 기다리는 게 가오가 안 산다고 자기가 다 계산하고 정확히 반을 자를 테니 그걸 자기한테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좀 많이 황당하긴 했어요. 데이트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하나? 싶더라고요. 제가 연애도 첫 연애다 보니 남들도 이렇게 하나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있던 터라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900원짜리 물 하나를 사 먹는 비용까지도 다 포함해서 철저하게 나누더라고요. 정확히 절반 계산해서 저보고 딱 반 달라고. 저도 그냥 이게 깔끔하다 정신승리하면서 돈을 보냈습니다. 덧붙여 하는 소리지만 나중엔 모텔비까지 정확히 반을 나누더군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저로 돌아가서 정신 차리고 당장 헤어지라고 뺨이라도 때리고 싶은데 그때는 저도 어리기도 하고 잘 몰라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어쨌든 남편과 그렇게 만남을 가져오다가 혼전 임신으로 졸업과 동시에 급하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사치나 허영이 없고 돈을 알뜰살뜰 잘 모으니 오히려 결혼할 남자로는 제격이다라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생활 속에서 사람을 은근하게 말라 죽게 만들더라고요. 냄비에 뭘 끓이려고 할 때 강불을 못 쓰게 합니다. 강불을 쓰면 가스비 많이 나온다고 약불만 쓰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요? 음식이라는 게 강불을 써야 될 때도 있는데 저는 혹시 남편이 쳐다보지 않을까 몰래 쓰곤 했어요. 게다가 수돗물을 쓸 때도
딱 필요할 때만 뜨거운 물을 쓰고 나면 꼭 찬물 방향으로 돌려놓으래요. 이걸 깜빡하면 잔소리를 꼭 합니다. 제가 만약에 설거지한다고 물을 조금 뜨겁게 틀어놓거나 강하게 틀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득달같이 잔소리를 합니다. 남편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음식 기름때는 뜨거운 물로 해야 빨리 씻겨서 물을 덜 쓰는 건데 무조건 찬물만 쓰라고 하니 오히려 기름때가 안 벗겨져서 설거지도 더 오래 해야 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변기물 한번 내리는 것도 물이 많이 쓰인다며 3번은 모아서 내리래요. 자기는 4~5번까지 모아서 내린다며. 저는 알겠다고만 하고 몰래 그냥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해도 화장실에선 지린내가 진동을 해요. 아무리 청소를 한다 해도 오줌이 계속 고여 있으니까요. 게다가 화장지도 오줌은 2칸, 큰 건 5칸을 쓰랍니다. 청소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쓰게 하고 평소에는 빗자루와 쓰레바지로 청소하라고 해요. 세탁기도 자주 못 돌리게 합니다. 10일에 한 번 하라는데 여름에는 땀 냄새 나는 옷들이 가득 차서 양말과 속옷이 없을 정도까지 내버려 둡니다. 제가 몰래 하려고 해도 퇴근 후에 확인을 하니까 할 수도 없어요. 궁상맞은데 꼼꼼하기까지 하다니까요. 저한테 그러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아이한테까지도 얼마나 지독하게 구는지. 아이를 키우려면 들어가는 기본적인 것들이 많은데 무조건 다 필요 없다고만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유모차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고 난다고 위험하대요. 아이를 안고 다녀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어요. 갓난아이는 좀 낫지만 100일만 넘어가도 안고 다니면 허리고 어깨고 아작이 납니다. 게다가 아이도 힘들어하고 여름에는 땀도 엄청 차요. 그런데도 필요 없대요. 남편에게 계속 말했지만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저희 엄마가 사주셨어요. 웃긴 게 위험해서 안 된다더니 막상 저희 엄마가 사주시니까 좋다고 와서 얼마짜리냐 비싼 거냐 나중에 팔면 되겠다 그러면서 신나하더라고요. 그 외의 육아용품은 전부 중고 마켓에서 중고로 사거나 무료 드림해 주는 걸 얻어왔습니다. 옷 같은 것도요. 아끼는 거 좋습니다. 육아용품 같은 건 어차피 오래 못 쓰니 중고로 쓰는 것도 좋고 여러 번 활용해서 쓰는 게 환경 오염 측면에서도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무거나 사고 막 버리고 낭비하는 거 좋아하는 그런 성격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반드시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도 아득바득 아껴야 된다고 외치니 정말 정남이가 다 떨어졌어요. 저희 아이가 먹는 분유와 차는 기저귀가 있는데 남편은 꼭 핫딜 세일 할 때만 사야 된다고 못 사게 합니다. 제가 급하다고 해도 기다리래요. 그래서 진짜 분유와 기저귀가 떨어져서 남편 몰래 마트에서 급하게 사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 말 듣다가 이게 뭐냐고 애 분유랑 기저귀가 다 떨어지는데 왜 못 사게 하냐고 하니 도리어 한다는 소리가 기저귀는 천기저귀 쓰라는 겁니다. 제가 모유양이 적어서 모유를 못 먹이는데 분유 먹이는 거 가지고도 눈치 엄청 줬거든요. 만약 모유가 나왔으면 분유값을 얼마나 아꼈겠냐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 그 다음엔 기저귀 값 아끼게 천기저귀 쓰자고 합니다. 육아하는 거 돕지도 않고 하루에 애 기저귀를 얼마나 쓰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천기저귀를 쓰자고 사람을 얼마나 닥달하는지. 오죽하면 제가 친정엄마께 돈 빌려서 몰래 기저귀를 산 적도 많습니다. 기저귀 사면 눈치 주니까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디 가서 말하기도 창피하고 말도 못합니다. 결혼 전에 잘생겨 보여서 좋아했던 그 얼굴도 이제는 뭐가 잘생겼던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김래헌은 개뿔, 제 눈에 얼마나 콩깍지가 제대로 씌었던 건지.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이런 창피한 일들은 밖에서도 일어났어요. 한 번은 웬일로 패밀리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이 남자가 웬일이냐 싶어서 제 나름대로는 할인 쿠폰도 찾아가고 통신사 할인도 잘 알아봤죠. 스테이크 하나랑 샐러드 메뉴 이렇게 시켰어요. 아이는 제가 이유식을 챙겨가고요. 그렇게 스테이크가 나와서 먹으려는데
반쯤 먹다가 남편이 갑자기 직원을 부르더니 스테이크를 분명 미디엄으로 했는데 너무 익지 않았냐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제가 주문할 때 들었는데 잘 익혀달라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런 적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매니저까지 와서 다시 구워준댔는데 필요 없다고 계속 컴플레인 걸 거라는 소리만 해대고, 결국 매니저가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그 메뉴는 공짜로 먹고 샐러드 값만 냈습니다.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사람들 다 쳐다보고. 차라리 안 먹고 말지. 거짓말까지 해가며 이게 무슨 짓인지. 그런데 진짜 환장할 건 남편은 자신의 이런 행동들이 다 합리적이면서도 알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도 집에 오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 덕에 공짜로 먹지 않았냐고 킬킬대는데 정말 정남이가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이 일 외에도 정남이 떨어지는 일은 또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하루는 한우를 사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랜만에 한우를 먹겠구나 싶어서 좋았어요. 남편은 그 말에 신나서 앞장서서 가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친정 가자고 하면 입 대빨 나와서 자기는 안 간다고 하는 사람이요. 속보였지만 일단 아빠가 밥을 사주신다 해서 갔습니다. 고깃집으로 가 한우를 먹는데 남편은 정말 입이 미어져라 먹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부모님 보기 창피하기도 하고, 본인이 장인 장모님께 식사 대접할 생각도 없이 얻어먹는 거면서 조금이라도 더 안 먹으면 손해라도 되는 양 다 삼키지도 않고 입이 미어 터져라 먹는데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그렇게 식사를 끝내고 아빠는 바로 옆에 한우 직판장에도 잠깐 들르자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빠가 저희 아이 이유식에 넣어 먹일 한우도 같이 사주시고 저 집에 가서 먹으라고 고기도 몇 팩 같이 사주시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돈이 꽤 나왔습니다. 아빠한테 고맙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계산할 때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저희 아빠가 카드로 계산을 하려는데 한도 초과가 뜨는 거예요. 아빠가 이번 달에 돈 쓸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엄마도 지갑을 안 들고 오셨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건 우리가 내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 가족 먹을 거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인상을 팍 쓰면서 미적미적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보기 민망해서 빨리 카드 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럼 사지 말자. 아버님이 사준다 했으니 고른 거지. 우리가 내는 거면 필요 없어. 저는 그 말에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좀 전에 아빠가 사주신다고 했을 때 신나서 담을 땐 언제고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지니 아빠가 급하게 말하시더라고요. 아, 윤서방이 먼저 내게. 그러면 내가 집에 가서 돈 붙여주겠네. 아빠가 돈을 붙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 아니에요. 우리 먹을 건데. 이거 우리 예준이 이유식에 들어갈 거라 어차피 사야 돼요. 그런데 제 말에 남편이 저를 확 뒤로 밀치며 말하더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집에 가자마자 붙여주십시오. 그러면서 냅다 카드로 계산하더라고요. 아, 진짜 얄밉고 부끄럽고. 그런데 그 후가 더 대박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집에 가서 깜빡하셨던 것 같은데 남편은 집에 오자 계속 왜 안 붙이시지? 까먹으셨나? 자기가 전화해봐. 그러는 거예요. 아직 집에 온 지 30분도 안 됐어. 좀 이따 붙여주시겠지. 30분이면 돈 붙이고도 남아. 오빠, 솔직히 이거 다 우리 먹을 거고 예준이 이유식에 들어갈 거 산 건데 우리가 좀 내면 어때서? 말이라고 하냐? 애초에 우리가 낼 거면 이 비싼 걸 왜 사? 한우 말고 호주산이나 미국산 사지. 이유식은 한우 넣어야 돼. 얘가 또 남의 말에 휘둘리네. 그런 법이 어딨냐? 그러면 호주 사는 애기나 미국 사는 애기들은 걔네는 어차피 지네 나라 고기 먹을 거 아니냐고. 진짜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대화는 늘 이런 식의 억지여서 저는 그냥 말을 하다 말아버립니다. 남편은 무조건 자기 말이 옳다는 식으로 억지를 부려대는데 말문이 막히고 길게 말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남편은 계속 돈 왜 안 붙이냐고 저를 졸라댔고 저는 결국 밤 9시 넘어서 부모님께 연락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는 깜빡했다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붙여주시더라고요. 남편은 돈 들어온 걸 보고서야 만족하고요.
부모님께 비싼 한우 얻어먹을 땐 신나서 처먹고 우리 먹을 고기 산 건데도 악착같이 저희 부모님에게 돈을 받아내는 남편. 후에 사온 그 고기도 아주 맛있게 잘 처먹었습니다. 짠돌이기만 하면 문제도 아닙니다. 저한테 잔소리만 해대지 살림, 육아 뭐 하나 하는 게 없어요. 제가 전업으로 있긴 하지만 남편은 정말 손 하나 까딱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 기저귀 한번 갈아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속상해서 말 한마디 하니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일 안 하잖아.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바쁘면 기저귀 정도는 갈아줄 수 있잖아. 아이, 그럼 내가 손해지. 나는 밖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까지 일하라고? 손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남편 말인즉슨 제가 돈을 안 벌어오니 살림, 육아 다 제 몫이고 자기가 하는 건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족끼리 서로 돕고 저도 아이 조금만 더 크면 어린이집 보내고 돈 벌러 나갈 건데 손에 따지고 앉아있으니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미 남편에게 정이 다 떨어졌어요. 하지만 참았던 건 아이가 너무 어렸고 부모님 반대에도 무릅쓰고 결혼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신 만큼 보란듯이 잘 살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오기였죠. 그런데 그 일이 터진 겁니다. 그날은 제가 주민센터에 아이 관련 서류 뗄 게 있어서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잠시 외출을 했을 때였어요. 내리막길을 내려오는데 제 옆으로 오토바이가 갑자기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바람에 놀라서 피하려다가 경계석을 밟고 심하게 넘어졌어요. 그런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겨우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발목에 골절이 생겼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연락을 받고 부모님도 오시고 남편도 왔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수술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말을 듣고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좀 생각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보나마나 돈 들어갈 게 아까워서 그런 거겠죠. 제가 보험이 없거든요. 결혼할 때 남편이 보험 같은 거 필요 없다고 해서 싹 해지를 했었습니다. 의사가 나가고 남편은 저에게 애도 아니고 어떻게 다 큰 성인이 자빠져서 뼈가 부러지냐며 저를 타박하는 거예요. 사고당한 사람한테 괜찮냐 묻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옆에 계신데도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어이없어서 따졌습니다. 내가 사고 나고 싶어서 났어? 갑자기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는 바람에 놀라서 피하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말에 남편 눈이 반짝이더니 그럼 그 오토바이 잘못이네. 그 오토바이 찾아내서 보상하라고 하면 되겠네. 눈을 반짝이며 말하는데 진짜 징그럽더라고요. 뭔 보상이야. 오토바이에 치인 것도 아니고 내가 놀라서 넘어진 건데. 아, 너도 참. 좋아. 그러면 다른 병원 가보자. 왜? 무슨 다리 좀 다쳤다고 수술이야. 그냥 깁스하면 되지. 병원에서 이 정도 골절은 수술해야 된대. 아니야, 아니야. 여기는 좀 과잉 진료를 하는 것 같아. 다른 데 가보자. 다른 데 가서 거기서 수술하라고 하면? 아, 가뜩이나 돈 들어갈 때도 많은데 수술. 그러게, 내가 보험 해지하지 말자고 했잖아. 네가 왜 다쳐 그러니까. 너는 조심성이 없니? 진짜 너무 서럽더라고요. 다리 아픈 것도 서러운데 다쳤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다치고 싶어서 다치는 사람도 있나요? 아차 하면 일어나는 게 사고인데 돈 들어갈 거 생각하고 저를 나무라는 겁니다.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도 완전 질린 얼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빠가 그러시는 거예요. 됐네. 하나 수술비는 내가 낼 테니까 수술 일정 잡아달라고 말해. 아빠가 자기가 수술비를 내준다고 했습니다. 엄마 아빠 있는 데서도 와이프 수술비 아깝다고 난리를 치는데 너무 부끄럽고 민망하고 남편이요? 역시나 아빠가 수술비 내준다고 하니까 좋다구나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나중에 하는 소리가 뭐 딸내미 수술비인데 당연히 내주실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지는요. 지는 남편이 돼서 왜 와이프 수술비도 못 내주는 걸까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남편과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심각하게 회의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전에 자잘한 일들은 그래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인데 제가 아프거나 돈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 저렇게 나오는 거 보니 이 사람을 어떻게 평생 믿고 살까 싶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느끼신 것 같았어요. 이 일로 저희 부모님도 엄청 속상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진짜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수술비를 못 내는 상황도 아니고 내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도 아까워하는 걸 부모님께서도 다 보셨으니까요. 제가 수술 후 입원해 있을 때 엄마에게 이런 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니 엄마가 안 그래도 아빠랑 얘기 많이 했다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계속 머릿속에서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저도 최대한 남편과 대화로 풀어보고자 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한 번은 물어봤죠. 자기는 왜 결혼한 거야? 혼자 벌어서 혼자 모으지? 솔직히 결혼하고 아기 낳으면 돈 많이 들잖아. 제 말에 남편이 그러더군요. 당장은 돈 많이 들지. 근데 나중에 난 아이 들면 우리 예준이가 나 봉양해 줄 거잖아. 뭐? 제가 크면 지가 돈 벌어서 나 책임지고 봉양해 주지 않겠냐? 늙어 죽을 때까지?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에게 자식이란 그저 미래에 자기를 봉양해 줄 수단에 불과한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뭘 더 해줄 생각은 없으면서 받을 생각만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속으로 이 남자는 진짜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다 결정적으로 그 일이 생긴 거예요. 퇴원 후에 통원 치료를 받으며 반깁스를 하고 지낼 때였어요. 남편에게 아침을 차려주고 냉장고를 살짝 정리하려는데 전에 만들어둔 반찬 중 가지무침이 상했더라고요. 저는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걸 보더니 불에 데인 것처럼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걸 왜 버려? 상했으니까. 어디 봐. 저는 황당한 기분으로 깁스한 다리로 절뚝거리며 남편에게 가서 보여줬습니다. 딱 봐도 냄새가 날 정도로 상한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안 상했네. 어? 안 상했다고. 멀쩡한 음식을 왜 버려? 이렇게 냄새가 나는데 안 상했다고? 그래, 상하긴 뭐가 상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그거 너 아침으로 먹어. 고추장 넣고 비벼 먹으면 되잖아.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이성이 뚝 끊기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냄새가 나는 쉬어 빠진 이 반찬을 저더러 먹으라는 겁니다. 그 순간 정말 극도의 분노가 속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식당에서 음식 많이 익었다고 난리쳤을 때도, 저희 아빠한테 돈 빨리 붙이라고 닥달했을 때도, 제가 사고 났는데 수술하는 돈 아까워서 모른 척 했을 때도 이 정도의 분노는 아니었어요. 어쩌면 그 모든 게 다 쌓이고 쌓여서 터졌던 거겠지만요. 저는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죠. 이걸 나더러 먹으라고? 그래, 아까운 음식을 왜 버리냐? 너는 참 애가 낭비가 심해. 고추장 넣고 비벼 먹으면 한 끼 해결되는데 그걸 버려? 너도 참. 저는 남편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반찬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너나 처먹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대로 남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남편은 아악 소리를 내며 얼굴에 반찬이 묻은 채로 그대로 일어나더라고요. 너 미쳤어? 그래, 미쳤다. 어때? 맛있냐? 뭐? 쉬어 빠져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걸 나더러 먹으라고? 너 도대체 나를 뭘로 보니? 내가 음식물 쓰레기통이야? 남편은 벙찐 얼굴로 얼굴을 막 닦아내더라고요. 그렇게 아까우면 네가 다 처먹어. 너는 뭐가 그렇게 다 아깝니?
처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도 아깝고 와이프가 아파서 수술을 해야 되든 말든 돈 들어가는 건 다 아깝지? 너 왜 그렇게 사니? 네가 그렇게 아등바등 지질이 궁상 떨어서 너한테 남는 게 뭔데? 너 그 돈 모아서 재벌이라도 될래? 야! 이게 미쳤나 진짜. 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이는 내가 없어. 궁상도 정도껏 떨어야지. 이럴 거면 결혼을 왜 했냐? 아, 맞다. 너 늙으면 봉양할 사람 필요해서 했댔지? 에라이 미친놈아. 네가 이딴 식으로 하는데 나나 우리 예준이가 네 봉양을 왜 하니? 너 혼자 끝까지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아라. 나랑 예준이는 나갈 거야. 저는 그렇게 말하며 다리를 절뚝이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따라와서 길길이 날뛰는데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짐을 쌌어요. 야, 너 이대로 나가면 진짜 끝이야. 진짜 끝내려고 이러는 거야.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어. 네가 뭘 참았는데? 남편이 벌어다 준 돈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지. 호의호식? 너 그 단어의 뜻을 모르니? 화장지 칸수 세워가면서 오줌을 3번 넣는지 확인하면서 물 내리고 사는 게 내가 호의호식을 했어? 애 기저귀 쓸 때마다 엉덩이가 물러도 최대한 아끼려고 터지기 직전까지 쓰는데 내가 호의호식? 내 맘 편하게 커피 한 잔 못 사 먹고 예준이 떡봉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사는데 지금 내가 호의호식을 한다고? 저는 울면서 악에 받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는 거실에서 울고 불고 저도 서러움에 눈물이 나서 미친년처럼 소리 지르며 울었어요. 나 너랑 안 살아. 이만큼 참았으면 나도 할 만큼 했어. 너 혼자 그렇게 아껴가면서 잘 먹고 잘 사세요. 얼마나 잘 사는지 내가 꼭 두고 볼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제 짐과 아이 짐을 대강 챙겼어요. 그리고 아이와 짐을 챙겨 그냥 집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아 친정으로 갔습니다. 남편이 택시 타는 것도 뭐라고 해서 늘 아이랑 땀 흘리며 걸어 다녔는데 택시 안에 앉아 있으면서 내가 왜 그렇게 참고 살았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가게 됐고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이혼 과정 중에서 이런저런 다툼이 많았는데 남편은 이혼은 하겠는데 양육권은 안 준다고 버티더군요. 어이가 없었어요. 양육비 주기 싫어서 저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에 대한 애정도 안 많고 키울 여력도 안 되면서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제가 경제력이 없다는 걸 빌미 삼으면서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보일러 설치 사무실을 하시는데 예준이 육아는 엄마가 도와주시고 저는 거기서 사무일을 하기로 했거든요. 저도 일할 곳이 있고 경제력도 된다는 걸 입증하고 무사히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겨우 갈라서고 나서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는 그 사이에 많이 커서 어린이집을 가고 있고 저는 아빠 일을 도우면서 받은 월급을 모으고 있어요. 돈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저랑 예준이 같이 살 집 마련하라고 하셔서요. 한동안은 습관이 돼서 친정에서도 화장실 물을 잘 안 내렸어요. 제 모습을 보고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았냐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에 전 남편의 근황은 아예 몰랐는데 전 남편과도 잘 아는 화가 친구가 근황을 알려줬어요. 남편은 그렇게 지독스럽게 아끼고 모은 돈으로 신도시 쪽 건물에 구분상가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완공된 그 건물이 지하에 물이 새고 문제가 많아서 뉴스에도 나올 정도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세입자도 없고 그 건물이 통째로 파리만 날린대요. 그 짠돌이가 큰맘 먹고 모은 돈 털어서 투자한 모양인데 세입자는 없고 파리만 날리니 똥줄 제대로 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는데 참 꼬시더라고요. 손 떨면서 투자했을 텐데 이득은커녕 손해만 잔뜩 볼 테니까요. 알뜰하고 검소한 게 아니라 지질이 궁상 그 자체였던 전 남편. 전 남편은 정말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 같습니다. 본인이 일군 가정의 행복이 더 중요한 건데 남편은 돈의 노예처럼 돈돈돈 거리기만 했죠. 저는 필요한 데는 쓰고 아낄 건 아끼고 그렇게 편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는 돈 몇 푼보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저희 아이와 부모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하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저희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